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2024 신입생 여러분. 저는 1학년 1반 전지원. 저는 1학년 4반 전하늘. 1학년 4반 정유근입니다. 안녕하세요. 2023-2024 남해성고 학생회장 박민경. 학생 부회장 배영진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학부모 또는 학생분들 아마 저희 학교에 대해 궁금하신 점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오늘 하나하나 꼼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질문인데요. 커트라인은 매년 달라지지만 상위 5%에서 7% 내외 정도 학생들이 입학 가능합니다. 매년 달라진다는 말 때문에 본인이 그 해에 입학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가능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지금 해성고에 입학한 많은 학생들이 겪었을 일일 겁니다. 그럴 땐 자신이 학교에 입학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고입 집중 상담 기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에서 12월 첫째 주에 고입 집중 상담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학교로 전화하시면 입학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가 기숙사 학교인 만큼 구체적인 학교 일과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부회장님, 저희 학교 일과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우선 저희는 아침 6시에 기상송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6시에 일어나 준비를 해서 교실에 7시 10분까지 입실을 하면 되는데요. 저희 학교 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열정이 뛰어나기 때문에 5시 30분이나 5시 그 이전에도 등교를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7시 10분에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 8시까지 교실에 입실하여 조례 및 청소 시간을 갖습니다. 그 이후엔 8시 40분부터 정규 수업을 수업 시간은 50분, 쉬는 시간 10분을 가지고 이렇게 12시 30분에 점심 식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점심 식사를 한 후에는 1시 30분까지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1시 30분부터는 다시 정규 수업이 시작되는데요. 4시 20분까지는 학교 정규 수업을 하고 8교시 수업은 학년마다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1학년은 필수적으로 방과 후 수업을 들어야 하고 2학년은 자습 및 소활성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녁 시간은 5시 20분부터 6시 30분까지이고 6시 30분이 되면 다시 교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저희는 6시 30분부터 11시까지 총 3타임의 면학을 진행하는데요. 면학 1교시는 6시 반부터 8시까지, 면학 2교시는 8시 20분부터 9시 50분까지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면학 3교시는 10시 10분부터 11시까지 총 50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면학 시간이 정규 수업에 비해 되게 긴 편인데 힘들진 않나요? 면학 시간이 긴 만큼 쉬는 시간도 20분씩 주어서 그다지 힘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11시에 모든 학습을 마치고 난 뒤 선후배 또는 친구들끼리 11시 30분까지 30분간 라운딩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운딩이 없으신 학생들은 이제 기숙사에 일찍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아니면 밖에서 농구나 축구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11시 30분에 층장들이 이제 기숙사 인원 점검을 마친 후에는 잠자리에 들 수 있습니다. 질문은 팀장인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숙사 방 배정은 100% 랜덤 배정됩니다. 기숙사 담당 선생님께서 랜덤을 돌리시고 최종적으로 저희 팀장들과 각 학년 선생님들께서 결과를 확인하신 뒤 서로 안 맞을 것 같다 하는 친구들은 다시 재배치를 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안 맞는 친구와 룸메이트가 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개인의 차이가 존재하겠지만 저는 기숙사 생활 자체도 힘들지 않았고 첫 룸메이트들과도 잘 맞아서 힘들기보다는 오히려 기숙사 생활이 즐겁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물론 학기 초 기숙사 생활을 비롯한 전반적인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었지만 한 학기가 지난 지금은 대부분의 친구들이 잘 적응해서 즐겁게 학교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별로 힘들지 않았습니다. 남자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적어서 금방금방 친해질 수도 있었고 같이 운동도 하면서 엄청나게 빨리 적응하였습니다. 중학교 때와는 다른 루틴에 처음에는 많이 힘들 수도 있는데 일주일만 지나도 금방 적응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에 팀장들과 해당 학년 선생님들이 확인 후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안 맞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안 맞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서로 대화를 통해서 잘 해결했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숙사 입실 시간은 평일에는 면학이 끝난 11시, 주말에는 9시 50분인데요. 평일에는 11시 30분에 점호를 하고 주말에는 10시 30분에 점호를 합니다. 점호 전까지는 자유롭게 라운딩을 하기도 하고 토킹 테이블에서 수다를 떨기도 하며 체력 단련실에서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방에 전자기기나 식물 등을 반입해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기숙사 내 청결 등을 위해서 음식물과 전자기기는 일체 금지됩니다. 그래도 점호 전까지는 기숙사 1층에서 과제를 위한 전자기기가 허용되니까 연학 시간에 다 못했던 과제는 꼭 점호 전까지 1층에서 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부회장님, 2년 동안 생활하면서 느낀 저희 학교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떤가요? 교실마다 선생님마다 다른 게 당연하지만 수업은 적극적인 분위기로 진행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되게 높기도 하고 선생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잘 캐치하시기 때문에 수업 분위기는 되게 높은 수준에 이르른다라고 전 자부하고 있고요. 학업의 요소에서도 전반적으로 활기차고 밝은 이미지를 상상하시면 될 듯합니다. 공부나 학업 스트레스에 쌓여가지고 힘들어하시는 그런 모습과는 좀 반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운딩은 일과 중 쉬는 시간이나 식사 후 남는 시간들, 일과 후를 이용하여 친구, 선배, 후배와 같이 학교 운동장을 도는 것을 말합니다. 같이 라운딩을 돌면서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공부 관련 팁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라운딩은 해성고의 명물이라고 할 수도 있죠. 맞습니다. 그럼 제가 라운딩을 거는 법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처음 초반에는 동아리 선배, 멘토링 선배 등 접점이 있는 선배들과 라운딩을 주로 하면서 인맥을 조금씩 넓혀갔습니다. 이렇게 건너 아는 선배들이 많아지면서 아무런 접점이 없는 선배들과 라운딩을 하기도 했는데요. 지금까지 거절하신 선배님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시험 기간이나 수행평가가 많은 기간이 아니라면 라운딩을 안 받아줄 혜성이는 없으니까 여러분 용기 있게 라운딩 신청하시면 됩니다. 선배, 오늘 시간 되세요? 선배, 라운딩 고? 야, 오늘 면학 끝나고 라운딩 어때? 네, 다음 질문입니다. 우선 저희 학교는 기본적으로 생활복 및 교복 착용이 필수입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생활복이고 지금 형진이가 입고 있는 옷이 체육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교에서 지급하는 생활복과 체육복은 8교시 수업이 마치기 전까지는 반드시 착용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교복은 입학식이나 벚꽃 사진 찍기, 졸업식 등의 학교에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에만 착용하시면 됩니다. 8교시 수업이 마치고 난 후에 복장은 자유롭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는 슬리퍼와 같은 실내화를 반드시 신으셔야 하고 체육 수업이나 외부 활동이 있을 시 운동화를 필수로 착용해야 합니다. 액세서리는 자유롭게 착용할 수 있으나 피어싱이나 유색렌즈 등의 일부 장신구 착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남해성고등학교의 전자기기 사용이 엄격하다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핸드폰 사용 시간의 경우에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 저녁 시간으로 주 4회 제공됩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의 경우는 평일이기 때문에 5시 20분부터 6시 30분까지 사용 가능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의 경우에는 주말이기 때문에 5시부터 6시 30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전자기기 사용 시간은 평일의 경우 면학 3교시인 10시 10분부터 11시까지 50분 동안 사용 가능하고 토요일은 오후 면학 1, 2교시인 1시 30분부터 5시까지이며 일요일과 공휴일의 경우 자율적 학습 기간인 오전 면학과 오후 면학 1, 2교시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규칙은 책상을 돌려 면학 감독 선생님의 시야를 벗어나지 않게 사용하는 것이며 목적에 맞는 행동만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딴짓 금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전자기기 사용 시간이나 사용 규칙 등은 학년마다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규정은 입학하신 후에 학년 부장 선생님의 지도를 따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해성고만의 특색 활동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 교과융합의 날 행사가 생각나는데요. 교과융합의 날 행사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예체능 과목의 선생님들이 각각의 교과목들을 융합하여 하나의 활동을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는 국어, 수학, 과학을 연계한 만원, 그 속에 든 무궁무진한 이야기라는 주제로 활동을 진행한 적이 있었고 이번 연도에는 한국사와 과학, 영어 과목 선생님들이 모여서 해성고에서 범생이었던 내가 조선에선 실학자라는 주제로 활동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선생님들이 모여 재미있고 의미 있는 프로젝트들을 계획하여 저희의 흥미에 맞는 활동들을 골라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교과융합의 날 행사도 우리 학교의 특색 있는 활동이지만 우리 학교는 뭐니 해도 멘토링 제도가 가장 유명하죠. 가족들을 떠나 학교에서 긴 시간을 보내다 보니 학교에서 의지할 사람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 학교는 입학식을 하고 일주일 뒤에 멘토링 결혼식을 진행하는데요. 선생님 한 명당 각 학년별로 3명에서 4명씩 담당하여 3년 동안 가족처럼 돈독한 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지정해준 멘토링 데이 때마다 1, 2, 3학년이 모두 모여서 맛있는 간식을 먹으며 함께 담소를 나누고 학교 생활하며 겪었던 고민 같은 걸 상담하거나 학업적으로 조언을 얻을 수도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네, 이렇게 굵직한 활동 외에도 각 반별로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하는 쓰다 토론, 1년에 한 번씩 학교의 가족들을 초청해 함께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해성 해피데이, 3월 초에 멘토링, 친구들끼리 함께 사진을 찍는 벚꽃 사진 찍기 행사 등 소소하지만 특색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되게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학업에 지친 학생들을 위해서 재미있고 특색 있는 활동들을 진행하기 위해 우리 학교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행학습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저는 선행학습이 필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수학은 선행을 조금 꼼꼼히 하고 온 것 같은데 그 외에 다른 과목의 선행은 맛보기식으로만 조금씩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행을 안 했다고 해서 그 과목의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어렵다거나 한 점은 전혀 없습니다. 선행학습을 무작정 많이 돌리고 오는 것보다는 독서를 많이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 3년 내내 책을 거의 200권 가까이 읽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책을 많이 읽었던 경험이 고등학교 공부를 시작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 커리큘럼이 1학년 1학기 때 수상하를 모두 배우게끔 되어 있어서 수학 상하만큼은 꼼꼼하게 보고 오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선행을 하지 않고 입학을 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선행은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지만 안 해서 좋은 점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스타일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고 선생님들마다 심화된 내용을 가르치기도 하고 개별적인 프린트를 내주시기도 해서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선행을 하기보다는 와서 열심히 따라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들을 봤을 때 선행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과목이라 하면은 수학과 영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 학교의 경우 수학은 상하를 숙제해 오는 것이 좋고 영어의 경우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점이 있다고 여겨온 과목이 국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어의 경우에는 교과목을 선행한다는 느낌보다는 이 국어 자체의 매력을 느끼면서 깊게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 문학적 감수성을 활용해서 이 문학을 완벽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독서 같은 경우에는 이 깊은 사고력과 이성적 판단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를 선행해라 라는 말을 할 때 필요한 거는 전반적으로는 독서가 아닐까 싶네요. 문학과 비문학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이제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문법이 암기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중학교 때 과정을 열심히 떼시고 시간이 남으시는 분들은 고등학교 과정 좀 밟아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수학인데요. 친구들과 이야기해보았을 때 보통은 수상하는 기본으로 하고 오기 때문에 수상하를 집중적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원은 하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여름방학에도 충분히 수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상하를 최우선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국어는 저 같은 경우에는 문법을 위주로 공부했고 시간 날 때 틈틈이 고전선문 모음집 같은 것도 읽었던 것 같아요. 이과이신 분들은 시간이 나신다면 물론 화원도 하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고등학교 생활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자기조절인데요. 저희 학교는 공교육 중심으로 자기주도적 학습을 강조하기 때문에 스스로 학습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들이 정말 많습니다. 놀 때는 놀더라도 면학 시간이나 수업 시간 등 학습에 집중하여야 할 시간에는 정말 학습에만 집중하여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신의 수면 패턴이나 수면 시간을 스스로 조절하고 학습 계획을 꼼꼼히 세워 하루하루를 알차게 살아가신다면 고등학교 3년을 무사히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저는 고등학교 생활에서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가 기숙사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 갈등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데요. 사실 갈등이라는 것이 사소한 것부터 시작되고 사소한 것이 변질되어서 그리고 그것이 쌓여서 점점 커지는 것이다 보니까 사소한 것을 사소하게 다룰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성고에 올 여러분들께 조언해드리고 싶은 것은 별거 없습니다. 상대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상대에게 준 그 한 번의 기회가 둘의 관계를 결정짓는데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제가 저 스스로를 인간관계를 잘해왔다라고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 불찰로 인해 많은 일이 발생했었고 저는 그 일들을 회피했었고 지금도 회피하고 있으니까 저는 저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데요.
여러분들은 서로 의지하는 관계가 되시길 바라며 그 관계를 깨는 바보 같은 행동들은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숙사 생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면학 시간에 자고 기숙사에서 공부하는 루틴은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기숙사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가 평소 일과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험 기간이 아니라면 최대한 기숙사에서 12시 30분에 자고 일찍 일어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교우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오는 환경이기 때문에 친구들과 잘 적응하는 게 곧 학교에 적응하는 데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들과 적응을 잘 할수록 학교에도 적응을 잘 할 수 있기에 공부도 더 잘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체력과 멘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어느 고등학교에서도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체력 관리를 잘 못해서 수업 시간에 수업을 잘 듣지 못하거나 졸게 되면 내신 시험에 잘 대비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체력이 딸리면 면역력도 떨어져서 건강까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체력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멘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멘탈이 중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공부 때문이겠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모든 친구들이 다 열심히 해서 성적이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을 수 있고 사실 공부 말고도 학교 생활하면서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을 수 있는데 그때마다 멘탈을 잘 잡고 있어야지 3년간 고등학교 생활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건 잘 해결되셨나요? 한참 고민이 많은 시기일 텐데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학교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에서 언급한 부분 외에도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다면 남해여성고등학교 공식 SNS나 에스크 등을 통해 질문 주시면 양질의 답변 드릴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과 함께 내년을 맞이하고 싶은 바람이 너무나 있습니다. 걱정 말고 해성고로 오세요. 저희 꼭 내년에 만나요. 안녕.